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날이 좀 지나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순서 진행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순서가 돌아왔네요. 자, 2월 달 돼서 처음 맞는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 잘 올라줬었습니다. 코스피 기대하기로는 좀 오늘 정도 혹시라도 2,000선 한번 좀 가뿐하게 좀 밟아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1포인트가 빠지면서 다시금 1972까지 밀려내렸고요.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자, 펀드 환매가 이제 상당히 거세진다고 하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손실을 보셨던 분들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났던 분들이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좀 들고 가기보다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상당 부분 우리 증시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어떤 결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잘 보시고 후회 없는 결정을 각 개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내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 센투자 플러스가 여러분께서 고민 결정 어떤 내리실 때 상당 부분 좀 힘드시다면 그에 대한 또 조언도 드리고자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많은 참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02-3153-2613번 전화와 013-3366-0110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해서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은요?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중공업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어닝 쇼크는 마지막 수준 모멘텀에 집중하자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지난 2011년 4분기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및 세전이익이 크게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6,032억 원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주요 원인으로 첫 번째는 플랜트 사업부의 경우 일단 3분기의 예정 원가 조정으로 OPM이 거의 BEP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2011년 4분기에는 자연스럽게 정상 수준의 마진으로 회복이 기대되고 있었으나 저마진 공사의 투입으로 OPM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 전기전자 사업부입니다. 2011년 상반기를 바닥으로 매출 및 이익 모두 회복세를 타고 있었으나 수주 취소에 따른 비용 발생률로 이익률이 급락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린에너지 사업부입니다. 2007년 3분기 재고자산 충당금 700억 원을 적립한 바 있는데 마지막 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다시 한번 대규모로 충당금을 적립하여 결정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조선사업부의 경우 저가 수주 물량의 공사 비중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지만 당초 예상된 수준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한편 기부금 1,500억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 350억 원 등 비영업 부분의 비용 발생으로 세전이익은 삼성중공업보다 적은 1,533억 원의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선업체들이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7년 4분기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며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기 실적으로 2007년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보고 횡보 내지는 소폭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점을 볼 때 플랜트는 적어도 OPM이 5% 이상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전기 부분의 경우에는 2007년 4분기 부진이 일시적이라는 점, 태양광 업황 반등 기대감이 생겨있다는 점이 주된 근거입니다. 우리 미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유럽의 금융위기 리스크 감소 등으로 조선업황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현대중공업은 2012년 상반기 중에 해양 플랜트 사업부에서 긍정적인 뉴스플로우가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해양 설립 85억 불, 육상 플랜트 135억 불 등 총 220억 불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주 계약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높은 수주 경쟁력과 적극적인 영업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상반기에 기대 이상의 수주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충분히 높다고 보고요. 분기 실적 분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에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43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제일기획의 레포트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였는데요. 4분기 실적이 매우 견조합니다. 2010년 4분기 크레드 매각 차익 297억 원을 제외한다 그랬을 경우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6%, 8%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기존 추정팀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우 견조한 실적이었고요. 전체 국내 해외 영업
총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 18%, 13% 증가한 1,484억 원, 그리고 614억 원, 870억 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견조한 외연 성장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판매 호조와 IT 자동차 광고주의 광고 확대와 그리고 해외에서는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4분기 신제품 론칭 마케팅 때문입니다. 반면 공격적인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판관비는 18% 증가해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을 하회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지속되었던 공격적인 인력 채용은 국내에서는 4분기에 일단락되었으나 해외에서는 4분기에도 소폭 지속됐습니다. 올해 견조한 해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이유의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휴대폰 해외 광고가 확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 런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흥시장 중심의 체험 마케팅 확대 등으로 올해 견조한 해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미국에서 갤럭시 2 출시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미국 갤럭시 노트와 2, 3분기 중 갤럭시 S3를 출시를 계획 중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경쟁 심화로 올 한해 삼성전자의 광고비 집행도 매출 증가폭과 유사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주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기획은 배당 성향을 작년 34%에서 올해 19%로 하향하는 대신 발행 주식수의 약 1% 수준인 약 115만 주를 자사주 취득할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올해 배당 총액과 자사주 취득 금액 확산액은 전년 배당 총액과 큰 차이가 없으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광고비 증가, 그리고 M&A 등을 통한 해외 확장, 그리고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의 수혜가 예상되어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 2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간에 가시화될 주가 모멘텀이 부재하긴 하지만 연초 이후 주가가 코스피 대비 18%포인트 언더퍼폼했으며 과거 대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하이닉스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원가 절감이 이끈 뛰어난 4분기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4분기 영업 적자가 전분기 대비 1,093억 원 축소된 1,675억 원을 기록하였고 기타 영업이익이 250억 원이 제거된 조정 영업 적자는 전분기 대비 994억 원 축소된 1,92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디램 ASP와 낸드 ASP가 무려 19%, 17%나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뛰어난 실적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사는 하이닉스 4분기 적자 규모 축소가 주로 디램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사의 추정으로는 무려 20%대 중반의 출하 제품이 당단위 원가 하락이 4분기 디램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대폭 디램 원가의 절감이 4분기에 가능했던 점은 첫 번째 웨이퍼당 칩수가 44나노 공정 대비 70%나 증가하는 6FE38나노 공정의 생산 비중 및 수율이 4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20% 생산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는 30%의 판매 증가율이 발생하여 재고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데다 마지막으로 4분기 감가상각비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여 제품당 원가 축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폭의 원가 절감에 따라 4분기 디램 부분의 영업 적자 폭은 전분기 대비 890억 원 감소한 2,870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분기에는 디램, 낸드 양 부분에서 모두 출자 증가가 발생하는 가운데 원가 절감 속도가 ASP 하락률에 미치지 못하여 전분기 대비 소폭의 실적 둔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부터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은 일부 고객에 대해서 전월 가격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소폭의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며 3월 이후에는 전반적인 고정거래 가격의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제품 가격 반등에 따라 동사의 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에는 BEP 또는 영업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사는 올해 동사의 IFRS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3% 증가하는 5,960원을 기록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 기간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중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목표 주가 31,5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중공업과 제일기획 그리고 하이닉스 이 세 종목에 관해서 증권가에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월 3일 금요일 순서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서울경제TV의 윤용식, 장규철 두 분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연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신청하실 분께서는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여기 안산이에요. 안산이요? 거기도 춥죠? 예,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예, 여기 며칠 동안 추워가지고 상당히 고생스러운데 뭐 주말엔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빨리 주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노체 시스템이거든요. 로체 시스템즈. 예, 가격과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좀 만만치 않은 종목인데요. 예. 예, 비중은 그게 제가 이제 12월 2일 날 사고 네. 또 12월 9일 날 사갖고 이제 그거만 100%거든요. 100%. 예. 예, 100%를 담기에는 조금 좀 이게 만만치 않다 싶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삼성하고 삼성이 이제 중국에 공장을 뭐 하면서 같이 이게 앞으로 장래성이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해갖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주식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계속 예. 요 올라가 반등도 못하고 계속 뭐 10원, 20원 이렇게 떨어진 게 지금 뭐 3,870원인가 됐대네요. 지금요. 예, 오늘 3,875원에 끝나네요. 5원 올라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느 반등 시기에서 이것을 버려야 될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네. 사신 가격이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좀 일러 주시겠습니까? 산 가격이 4,200원. 4,200원, 평균가가 4,200원에 100%라고 하면 될까요? 총 중장기 쪽에도 보면 4,700원으로 계산하면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럼 4,700원을 매수가로 그리고 비중은 100%로 맞춰서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삼성에서 뭐 최대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부품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에 관심을 받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손실폭이 조금 적지 않은 상황인 거는 사실이고 보면은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혁 전문가께서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느긋하게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체 시스템은 이제 반도체 이송 장비 그리고 태양광 사업 이런 등등에 이제 진출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와 함께 여러 가지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이유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평상시에 해당 종목은 거래량이 지극히 적고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유동 물량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방향성을 잃게 되면은 심지어는 길게는 1, 2년씩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종목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과거의 주봉 같은 경우도 보면요. 쭉 끌어올려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싼 가격, 최저 가격 900원까지도 빠질 정도로 유동적인 역량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또 2,000원까지 빠지고 최근엔 또 말씀하신 4,000원대 넘어서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요. 이런 정도의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중소형 개별주를 차익 실현 혹은 또 약간의 손절로 털어내고 급하다 급해 2천 넘으려고 하니까 대형주를 빨리 타자 하는 흐름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종지가요 2,000포인트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그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고 대형주 위주의 장이 형성이 되며 중소형주는 소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물려있는 로체 시스템즈는 100% 넣었기 때문에 돈은 없고요. 이거는 자꾸 내려오는 이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거를 좀 염려를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면 4,000원이 깨졌을 때 일정 부분의 물량은 아프시더라도 정리를 해서 유동 여력을 만들어 놓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장에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판단해 보고요. 이미 4,000원이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총 뭐 4,700원이긴 하지만 최종 매수한 가격이 4,200원으로 얼추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사시는 거니까요. 따라서 적어도 지금 3,875원인데
현재 가격에서 단 10원 정도 또 뭐 약간 정도만 즉 한 3,700원이 깨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면 아프시지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절반 정도는 손절을 좀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주시고요. 지금 가격에서 더 밀리지 않고 잘 지켜내고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중소형 계열주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다면 목표 가격은 4,500원 정도를 잡아드립니다. 그 정도 가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대형주가 대세이니 대형주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세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장세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소외돼 있는 작은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큰 그 대형주 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한 50% 정도의 비중 축소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주신 종목들 또 풀어보겠습니다. STX를 여쭤봐 오셨는데요. 14,050원에 30% STX입니다. 예, STX 말씀드리겠습니다. STX 하면 그 STX 그룹의 지주사라고 볼 수 있죠. 뭐 조선이라든가 또는 뭐 기계 이런 쪽의 종합 중공업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그 그룹 전체 매출 수주 목표를 43조 원 잡고 있고 또 30조 원 이상의 그런 그 매출 목표를 잡고 있는 그런 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수익성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그러한 그 실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그 지속적으로 그 하락하면서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그 11,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그 15,000원 부근이 있는 200일선 저항이 있는 그런 가격대에 도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그 15,000원 부근이 강한 저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주면 그 매물권이 있는 2만 원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 지지라인은 조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로 잡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넥스트칩입니다. 11,150원에 40%를 보유 중이시군요. 네, 자동차용 영상 처리 반도체를 최근에 개발 중이고요. 전반적인 멀티미디어나 영상 처리 칩 관련한 제품을 만듭니다. 유보율도 높고 부채비율도 낮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적은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향후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우량한 중소기업이 되겠는데 현재 패턴은 이제 쉽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소외 현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는 11,150원에 사시고 지금 1,800원이니까 뭐 한 몇 퍼센트 정도의 남짓 손실이 있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그런데 차트상 현재는 이미 121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121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라인을 타고 넘어갔다가 또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현재는 되돌림 반등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장의 매수세라는 게 대형주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매수가 별로 없다고 본다면 조금 더 아래로 하향하는 즉 말해서 10,000원대까지 혹은 또 10,000원을 살짝 깨는 이런 흐름까지 내려올 것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요 지금 1,800원인데 월요일 날이요 1,800원 이하로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요 미련 없이 전량을 손절 처리를 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손절 처리를 하시고 할 거로 정해 놓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월요일부터 반등을 좀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목표 가액은 좀 짧게 잡으셔서 12,500원 정도 되면 전량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2,500원에 30%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하면 그 반도체라든가 또는 태양광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로 성장성이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다만 지난해는 그 수주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 삼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그 후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7,290원에 저점을 찍고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트렌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직전에
그 쏟아진 자리 15,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2,500원인데 현재 500원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죠. 11,000원 정도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TK 케미칼인데요. 2,780원에 20%입니다. 네,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폴리에스터 원사라든가 이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동사의 패턴 자체는 지금 바닥을 막 이탈하는 아주 상당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꽃 같은 그런 그림을 만드는 차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오곤 있으나 지금 2,000포인트에 맞고 시장이 눌립니다. 눌리는 부분이 물론 눌릴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제대로 눌리지 않을 거로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조금의 조정만 있으면 2,000포인트 넘어갈 것으로 보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동사가 조금 흔들려주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차트가 됩니다. 차트상 맥점 라인이라는 부분이 위쪽에 고점을 이미 형성한 2,800원대가 맥점 라인이 됐고요. 그 부분을 넘지를 못하고 지금 1, 2, 3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다음 흐름으로는 시장의 여건이 조금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주는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눌린다고 해서 손절을 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그런 모양의 차트다 보니까 비중이 20%시죠. 그러니까 손절은 없다 이렇게 정하시고요. 내려오면 2,500원대 내려오면 10%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목표가액은 4,000원까지 설정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이 시장에 딱 맞는 좋은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추운데, 저기 여기 동탄이에요. 어디요? 동탄이요. 아, 동탄, 화성 동탄. 네. 예, 거기 뭐 신도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막 건물들 이렇게 막 계속 서고 그러더라고요. 살긴 좀 어떻습니까? 살기 깨끗하니 좋아요. 예, 아, 이게 뭐,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막 논밭, 막 들판 같은 것만 있던 그런 동네였었는데, 막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눈이 좀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아, 예. 예전부터 거기 네.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수원에서 이사 왔어요. 아, 이사 왔고요. 예. 네. 아유, 하여튼 뭐 좋은 동네에 살고 계셔서 참 부럽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일단은 뭐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 테니까, 예, 오늘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그러니까요. 해보죠.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하이넥스요. 하이닉스, 야,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그거 35,200원에 샀거든요. 32,500원에, 아, 5,200원에, 예. 네, 양은 한 얼만큼이나 사셨어요? 50%니까 몇 천만 원어치 산 거지요. 50%? 예. 아, 그 비중은 굉장히 좀 많이 사셨군요. 예, 나머지는 지금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거든요. 50%는. 네. 근데 노인네가 돈 좀 벌어본다고 주책해가지고요. 예. 이게 너무 많이 고점에서 이거 사가지고 네. 물린 것 같은데 저기 증권사 맨 처음에는 20%만 갖고 있었는데 증권사에서 예. 30%를 더 실으라고 해갖고 실었거든요. 그런데 사고 나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냥 좀 손해 많이 보더라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힘들고 좀 암울했던 시기는 이제 뭐 상당 부분 견뎌내셨고 이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랑 말랑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아, 이거 좀 결정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얼마나 이게 정이 많이 떨어지셨겠습니까? 이렇게 손실 많이 오랫동안 보고 막 정신 고생 시키고 그러면은 하지만 이제 정을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 너무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요. 아주 속병이다 생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예. 주식 투자라는 게 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이게 투자하는 건데 자꾸 이게 뭐 정신적으로나 이게 몸적으로나 건강을 좀 해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 참 난감합니다. 자, 어쨌거나 뭐 일단은 요 근래 들어서 흐름도 조금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고 이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좋아질 일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럼 장규철 전문가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갖고 계신 하이닉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런지 한번 최적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좀 길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한 몇 년이라도 더 갖고 가서 예. 본전이 된다면 너무너무 고맙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몇 년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예,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그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특히 또 최고 고점에서 많이 물려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분들이 제일 많은 종목이 하이닉스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그만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보다는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서 물리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이 하이닉스를 사게 되는데 보통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가 그 고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3만 원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안 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뭐 D램 반도체 관련해서 또는 최근에는 뭐 낸드 프레시 관련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SK텔레콤에서 인수하면서 또 성장 탄력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구간은 거의 지나가고 있다. 또 2분기 이후부터는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의 상승폭이 좀 더디겠지만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보유하셔서 매수가에 올 때 기다려서 파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해 3월에 37,000원대까지, 지난해 4월이 되겠죠. 3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뭐 15,000원까지 거의 반도 넘게 빠졌다가 지금 회복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3만 원이 넘어가면 매물 압박에 시달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지금 50% 넘게 너무 많이 실어서 힘드신다면은 거꾸로 이번에는 한 30% 덜어내시는 게, 그래서 한 20%만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하이닉스 32,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5,000원 밑으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 상승 트렌드를 계속 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뭐 지수도 2,000포인트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3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하여튼 뭐 잘 대응하셔가지고요, 좀 좋은 결과 나시기를 저도 좀 간절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예, 다음에는 광동제약을 여쭤봐 오셨는데요. 사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매수가 좀 잡아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광동제약은 뭐 매수 가격은 지금 이제 신고가를 치기 바로 직전 상태니까요. 월요일 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비타 500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비타 500으로 자리매김을 한 다음에 뭐 판매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옥수수, 수염차니 여러 가지 음료 부분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엔 녹여 먹는 무슨 비아그라라든가 녹여 먹는 화장품 등등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발빠르게 전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신고가 상태로 진입이 한 뭐 패턴이 되겠습니다. 차트 형태는 주봉상 보시면요, 4,000원대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월요일 정도에 사시면 이렇게 뭐 상당히 좀 재밌게 얘기가 됩니다만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요일 날 매수를 하시고 조금 밀린다 그러면 바로 로스커 가격을 정해 가지고요, 손절을 하시면 되겠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목표 가액은 5,000원 정도로 10% 정도 차액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장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광동제약을 사서 단기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유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광동제약보다는 월요일 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형주 부분에 대한 분할 매수로 접근을 슬슬 하시는 것이 다음 주 월화수 만기일까지 흐름에 어울리는 매매가 아니냐,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잘 안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휴온스입니다. 휴온스 9,900원에 20%입니다. 예, 휴원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원스는 그 웰빙 의약품을 주로 생산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자회사인 휴메딕스와 더불어서 그 기능성 화장품에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그 발기부전 치료제 필리명 그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비아그라보다 뭐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회사의 새로운 그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책을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직전 고점이었던 11,000원 부분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넘어가면 13,000원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13,000원까지 보시는 단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13,000원을 넘어가면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13,000원의 돌파 여부 꼭 체크를 하시고 단기적인 고점을 넘어가면 19,000원까지 이런 그 중소형주들은 저항이 없는 구간에 진입하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에 도달할 때 그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서 차익 실현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라면 뭐 9,000원 밑으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화전자를 보겠습니다. 9,830원에 20%입니다. 네, 동사는 뭐 여러 가지로요. 상승하는 그 휴대폰용 진동축이라든가 흔히 말해 삼성 갤럭시 S2 이런 부분의 어떤 약진과 더불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유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라 올라온 부분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뉴스는요, 주가는 이제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미리 선반영되고 나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S도 잘 나가고 한다는데 왜 안 올라가고 자꾸 이러지라고 궁금해 하시면 주가는 미리 반영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패턴을 보시면요, 지금 동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리 선반영이 돼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마디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9,800원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따라서요, 그런 이야기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먹고 빠져야 되는 걸 가지고 끝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요. 현재 패턴에서는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는 않고 바닥을 다지고는 있습니다만 매수세가 이쪽에서 대형주로 이동하는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기일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흐름이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 자화전자가 올라와서 매수하신 9,800원을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잘라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아예 무너져 내리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거나 많게는 10,000원으로 제한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 테크윈이 들어와 있는데요. 93,766원에 15%네요. 예, 삼성 테크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테크윈은 그 방산 업체로서 반도체 장비 부품 공급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카메라 폰 사업 폰 모듈 사업을 중단하면서 매출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CCTV 부분의 네트워크 부분에 새로 진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정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93,000원에 매수하셔서 다소 큰 폭으로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6개월 정도 바닥을 짜는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5,000원 정도 직전에 그 내려오다가 지지했던 라인이 저항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75,000원에서 80,000원 정도를 반등 목표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긴 그 조정 구간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보유 및 현재 구간에서는 뭐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십니까? 예, 인포피아에 인포피아. 22,750원에 80%에 21,750원이요? 22,750원. 네, 22,750원에 80%. 예, 예.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비중 높으신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하시네요. 예, 예. 네, 어떤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필요로 하시는지요? 전 단기 매매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손절 시기를 놓쳐서 지금 가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인포피아의 전망과 지금 그 매수 과정에 가려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포피아에 대해서 저 윤영식 의원께서 지금 분석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 답변을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인포피아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헬스 사업
혈압을 영위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센스, 뭐 혈압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올해 뭐 여러 가지 유헬스 케어 산업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삼성 쪽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야기는 맞는데 그런 이야기로 작년서부터 끌고 올라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22,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가격이 이제 19,950원인데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듣고선 조금 퍼뜩 놀란 것은 80% 비중을 실으셨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게 보면요, 조정을 받고 나서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종목입니다. 우량하고요, 실적도 따라붙고요, 여러 가지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긴 하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쭉 그거 가지고 끌고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가 채 되질 않아서 조정이 밑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22,700원에 사시고 돈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뭐 15,000원이나 16,000원 빠진다면 참 놀래고 갑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막아내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가 19,950원인데요. 혹시 19,000원이 좀 깨지고 내려간다고 하면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용은 중기적으로 가면 상관은 없는데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80%에서 30% 정도는 좀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좀 가지고 가시고요. 19,000원을 지켜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동사라는 부분들은 이제 19,000원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하신 22,7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의 19,000원대의 지지 여부 그리고 반등 여부 등등을 유의 있게 보시면서 혹시 깨진다면 후위를 생각해서 30%는 아깝지만 잘라내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지금 KT가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뭐 통신업종들이 조금 시원찮다라는 그런 평이 꽤 있습니다. 42,000원에 40%입니다. 예, KT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업종은 내수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매출을 나눠 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도 주가 흐름을 본다면 지난 10년의 그 고점, 뭐 20만 원 가까이 갔던 그런 고점에서 계속 내려와서 횡보 내지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T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주 배당을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배당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매출 성장이 되지 않는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이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 KT는 배당 관련 그 시기가 되면 주가가 좀 올랐다가 끝나고 나면 좀 내려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현재 그 주가는 뭐 바닥 부근 직전 저점을 다 깨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뭐 매도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4만 원, 5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38,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88,000원에 20%입니다. 네, 현재 OCI 머티리얼즈는 이제 89,500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동사는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2차 전지 음극할 물질도 만들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가스 그런 소재도 하고요. 대백 신소재, 소재 신소재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양광 사업 쪽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업황 자체가 충돌을 하고 치킨 게임을 하고 누가 살아남느냐라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업황도 좋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바깥에서 들려온 소문들이 많습니다. 태양광을 수주를 했다가 취소를 하고 그만두고 계획을 철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유럽의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고요. 유가가 슬슬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역시 태양광이라는 부분도 앞으로 다시 업황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2012년도에 예측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보신다시피요. 바닥을 이런 식으로 떨어지
떨어지다가요. 그런 이유로 바닥권에 서서히 움트고 있는 것이 이제 OCI 머티리얼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88,000원 좀 사셨기 때문에 비중도 적당하고요. 20%. 특별히 이제 매수 가격 이하로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정도의 분위기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서요. 현재의 모양새는 박스권에 갇혀서 박스권을 뚫으라고 힘겨워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일단 뚫고 눌러주는 그런 가격대가 89,000원쯤 됩니다. 그 저점 89,000원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면은 월요일부터라든가 화요일부터는 천천히 다시금 갈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인 저항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겠고요. 제대로 넘지 못하면 거기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이런 부분이 좋겠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흔들려도 꼭 참고 밀고 나가시면 목표 가액은 12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오늘 끝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 여기 파미쉐를요. 파미쉘. 네네. 네, 그 12,000원에 30%인데 어떻게? 12,000원에 30%. 네. 네네. 궁금하신 점은요? 한 보름 정도 됩니다. 아, 사신 지 보름 되셨고. 자, 네. 그럼 우리 그 장규철 의원님께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오늘 빠진 게 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건지 그 올라가면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 그런 네. 거 알고 있어요. 아, 일단은 뭐 좀 지금 뭐 빠진 게 지금 이 가격대가 좀 바닥권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우선적으로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규철 꼴복 21선 물고 있던데. 네. 자, 오늘 장규철 의원님께요.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하고 어느 정도 네. 선에서 이게 반등을 좀 이뤄낼 수 있을런지 그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예.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파미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미셀 하면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국내에서 최초로 그 품목 허가를 받아서 그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또 세계 표준으로도 이뤄냈다 이렇게 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또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뭐 척수 손상 치료제라든가 뇌경색 치료제 이것을 이제 올해 마무리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바이오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 하티셀그램이라는 그 한 건당 뭐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그 시술 비용이 되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를 아직까지는 그 매출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그 반응 속도가 좀 늦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회사 측에서는 작년에 그 800억 정도 올해 뭐 매출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새로이 매출 목표를 뭐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5,000원 부근 그 액면 분할 전에 15만 원 부근이었죠. 그 부분이 계속 고점으로 작용하면서 박스권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부근에 온다면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하게 15,000원을 돌파하는 흐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15,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박스권이 상향 이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뭐 목표가를 다시 설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1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또한 현재 구간은 10,000원을 깨면은 월요일 아침에 뭐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면은 12,000원에 매수하셔서 상당히 리스크가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손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실 나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이익 나는 부분은 시장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손실 보는 부분은 제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0,000원을 지지로 제시해 드리고 10,000원이 깨졌을 경우는 현재 8,000원 부분까지 밀릴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박스권 저점이 8,000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기다려서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재매수에 나서신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월요일 날 플러스로 나면서 10,000원을 지지한다면은 보유를 하셔서 다시 그 전고점 도전할 때 14,000원이라든가 또는 뭐 15,000원 이런 부분에서 매도 전략을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요즘 LG그룹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잡아달라고요. 네, LG전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낙폭이 심했습니다. 과거에도 뭐 출연하면서
그러나 LG전자는 5만 원대 사놓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거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사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9만 원까지 올라온 양상이 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증자를 해서 돈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휴대폰 사업에 또 집어넣고요. 이런 부분들 또 사업 투자도 하고 역시 LG전자는 망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4분기 실적도 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올라오긴 하는데 자 이런 대형주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물론 단기간점의 어떤 매수를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10만 원까지는 올라가는 흐름 맞습니다. 일단요. 근데 지금 가격이 9만 원인데요. 지금 사서 10%를 먹고자 해도 맞아떨어지면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보다는 시장이 순환을 하고요. 시장이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흔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형주는 내려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요. 확보를 한 상태에서 수익을 내놓고 흔들려도 그냥 꼭 참고 가는 이런 흐름으로 큰 덩어리를 잡수는 게 최근의 장세에 어울리는 태도라고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들어가서 10,000원어치를 먹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LG전자는요. 여기서부터 10만 원까지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10만 원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가서 조정을 깊이 받을 때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다음 주에 만기를 앞두고 이것이 흔들려가지고 혹시나 85,000원이나 8만 원까지 저점을 주게 된다면 여기야말로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10만 원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목표가 10만 원 잡아주셨고요. 다음은 BH입니다. 6,488원에 20%입니다. 네, BH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H는 그 연성 캐로기판 FBCB 관련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꾸준한 그 매출 성장과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은 좀 저평가된 국면에 있기 때문에 먼저 보유하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뭐 신고가 부근, 7,000원 부근이 신고가인데요. 이런 부근에 주가가 위치하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박스권 돌파가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고점에 6,950원에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는 뭐 8,9,000원까지 뻗어나가는 이런 큰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6,000원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6,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합니다. 예림당입니다. 7,950원에 30%입니다. 네, 갑자기 시장 흐름이 바뀌는 바람에 당하신 것 같아요. 예림당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젤 산업에 꼽히는 회사입니다. 아이가 하나니까 그 하나애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거로 때깔 있게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거의 수혜주가 이제 예림당이 되겠고요. 선거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더 많이 정책적으로 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그러나 주봉상 전고점까지 올라와서 이걸 뚫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에 아시다시피 설 연휴를 조금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의 반발이 일어났고요. 그때부터 중소형주는 소외당하고 투매 나오고 계속 밀려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꾹 참고 계신데요. 자 여기서 더 그대로 있으시면 소외를 더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요. 지금 현재 가격이 6,970원, 매수 가격이 7,900원 정도 되시니까 1,000원 정도 손실이니까 10%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비중이 30%나 갖고 있다 보면 괜히 더 소외를 당할 수 있으니까 6,900원을 깨게 될 경우에는 아깝지만은 절반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가지고요. 요 종목에는 15% 정도만 남기고요. 뭐 대형주가 지금은 뭐 함 쏠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쏠리다 조정받으면 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15%는 버팅기셔가지고 나중에 목표가 10,000원을 설정하고 가셔도 될 것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6,900원 깨지면은 절반은 아깝지만 손절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주신 두 분은 윤용식, 장규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 오늘 그 한 주를 마감하는 장세에서 살짝 좀 코스피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한 주 동안의 장세 정말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좀 조정이 올 만한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금 이런 전체적인 큰 추세 흐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